네,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그 알파고가 과연 어떠한 기술로 개발이 되었는지 핵심 기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알파고 만드신 분이 데미스 어사비스라는 과학자입니다. 근데 이분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인공지능에 관심 많으셨던 분이에요. 네. 보면은 그 신디케이트라든지, 그러니까 게임을 조작하는 게임이 아니라 미리 인공지능 명령을 심어놓은 걔네들이 거기서 이제 뭐 암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그런 게임들을 어릴 때부터 만들었어요. 고등학교 때부터. 그래서 뭐 이분이 만약에 뭐 블랙 앤 화이트 신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인공지능 피조물들 지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걸 만들고 뭐 우리 유명 뭐 테마파크, 롤러코스터 타이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인공지능들이 돌아다니면서 문명. 네,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조작을 하지 않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임들의 시초입니다. 근데 이분이 그 굉장히 좋은 논문을 썼어요. 그 논문이 과연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가?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. 창의성 어디서 올 것 같아요? 뇌에서 오죠. 그럼 뭐 어디 배꼽에서 옵니까? 아니 그러니까 저는 뇌 어디에서 오는가? 뇌 시냅스에서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시냅스잖아요, 다 뇌가. 그렇죠. 인간의 창의성 어디서 옵니까? 인간의 창의성 여태까지 봐왔던 거를 이렇게 변형하면서 오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이거죠. 역시 창의적인 스토리텔러는 달라요. 데미스 허사비스가 말한 그 논문에서는 인간의 창의성이 오는 것이 결국 기억이 모여있는 데였어요. 기억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곳에서 창의성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알파고를 만든 겁니다.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만들고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알파고를 만들 때 썼던 게 수백만 개의 기보입니다. 기억. 인간이 바둑을 뒀던 기억. 너무 많아요. 근데 이 중에 과연 내가 실제 경기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창의적인 수를 갖고 있는 기보가 무엇일까? 이거를 추려내는 걸 이제 그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는 방식, 그러니까 랜덤하게 몇 개를 뽑아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쓰는 방식, 이게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걸 학습해가지고 가장 좋은 수를 알아내는 방식, 요게 바로 딥러닝입니다. 아무것도 몰라서 오늘 한마디도 안 하는 이소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네, 딥러닝. 와, 대단하다. 그럼 아까 말씀하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딥 창의성이 기억에서 온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럼 딥러닝 기술로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기보에서 어떤 수를 둬서 이긴 기보가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이 상황과 기보의 상황을 비교를 해가지고 두 개가 똑같네? 그러면 이때 여기다 둬야 된다. 그럼 나도 여기다 두면 이기겠죠. 근데 재밌는 게 바둑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. 일반적인 과거 인공지능은 모릅니다. 두 개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걸 몰라요. 근데 사람은 그게 알죠. 근데 이 딥러닝 방식으로 알파고가 유두리를 갖게 됩니다.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알파 제로입니다. 알파 제로는 심지어 기보 없이 시작을 해요. 근데 알파 제로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방향을 안 주는 거죠? 방향이 없어요. 너가 한번 스스로 해봐. 그리고 승리라는 건 이거고 패배라는 이건데 승리라는 걸 높일 수 있게 해봐라. 그랬더니 지 혼자 여러 개의 시도를 하면서 승리해봐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알파 제로, 그러니까 기보가 없는 알파 제로가 기보를 바탕으로 하는 알파 고를 100번 하면 100번 다 이깁니다. 즉 인간의 기보가 굉장히 쓸데없는 정보였다라는 게 되는 거죠. 그러네요, 진짜. 오히려 혼자 인공지능이 학습한 게 훨씬 더 좋은 바둑인 거예요. 무섭지 않습니까? 인공지능을 만들면 무조건 디스토피아다.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한다. 그럼 사실 안 하면 되잖아. 근데 과연 득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?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뭐가 제일 좋으세요? 화성 탐사나 우주 탐사를 할 때 인체는 되게 연약하니까 인공지능이 대신 탐사를 해주던가 혹독한 환경에 보낼 수 있다, 대신. 탐사를 하기 위해서. 그렇죠.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중에서 왓슨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은 실제로 미국의 이제 환자가 뭔가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거 병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폐렴인 것 같다. 폐렴에 얼마든지 약을 처방해줄게. 그런데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받아보겠냐 하면 인공 왓슨은 그 뭔가 이제 뭐 엑스레이 사진 보니까 이거 폐렴 이거 폐암이다. 너 이거 어떡할래? 수술 받을래?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를 준대요. 그럼 환자는 선택을 할 수 있대요. 왓슨 거를 진단을 하냐, 받냐, 아니면 의사가 직접 말해준 거를 하냐.
근데 통계를 내보면 왓슨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대요. 특정 병에 대해서 이게 맞다, 이게 틀리다라고 그쵸. 말하는 게. 의사들도 사실 진단 내릴 때 좀 컨디션에 영향을 받을 텐데 왓슨은 컨디션이 항상 좋잖아요. 그러면은 사실 엑소님 같은 경우에 네. 의학을 하고 계신데 네. 왓슨한테 이미 밀린 거 아닙니까? 아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. 투머치 사이언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.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으려고 그렇죠. 다른 길을 찾는 거군요. 저는 일자리를 제 이미 뺏겼기 목적은요. 때문에. 이렇게 해서 예. 많이 이제 어느 예. 정도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열심히 이제 기름 새로 닦아주고. 아 약간 그 앞잡이 같이. 그렇죠. 감염된 대신 테란이라고 놔두고. 예. 윤활제 들고 그리고 유난자 그쵸, 들고 다니고. 그쵸, 그쵸. 그럴 수 1분 강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끝까지 대학 저 옆에서 서 있어요, 저 이렇게. 닦아주고 충전해주고 하면서.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남고 싶어요.